오늘은 제6강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열기관의 열효율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열기관인데 열기관이란 건 우리 어떤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열기관은? 네, 맞아요. 좀 전에 잠깐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열을 뭘로 바꾼다? 1로 바꾸는 장치. 자, 이걸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우리 이 그림과 같이 글씨를 보면서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고열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해서 외부에 W의 일을 하고 저 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해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온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고열원 T1에서 저 열원 T2로 자, 열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열이 지금 얼마예요? 고열원에서 Q1만큼의 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열원으로 얼마큼 들어간다? Q2만큼 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고열원에서 저 열원으로 열이 빠져나가느냐? 완벽하게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만큼 외부에 1W만큼을 하고 이 남는 양만큼 Q2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W라고 하는 얘한테 작용한 1은 얼만큼에 해당하는 양이냐면 들어가는 열에서 나오는 열을 빼준 그 차이만큼 얘가 일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네. 우리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Q1만큼의 열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얼마큼 나왔다? Q2만큼 나왔다. 그럼 얘한테 공급된 에너지는 얼만큼? 열량은 얼만큼? Q1-Q2만큼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를 효율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얘가 얼만큼의 효율을 가지고 있느냐? 열기관이 자, 흡수한 열에 대한 열기관의 외부의 한 일의 비율. 자, 이거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해요. 자, 우리 2를 표현하면 열효율 2를 표현하면 2는 얼마래요? Q1분의 W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Q1은 좀 전에 뭐였어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첫 번째 보내준 열의 양이 되겠죠. 그죠? Q1분의 W는 얼마였지? 자, Q1에서 Q2만큼 뺀 만큼의 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W는 Q1-Q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열효율과 연력학 제1법칙. 열기관이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연력학 1법칙에 따라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과 저열원에서 방출한 열의 차이와 같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이야기죠. E는 Q1분의 W인데 이 W가 얼마다? 우리 좀 전에 Q1-Q2만큼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E는 Q1분의 Q1-Q2다. 는 자, 1-Q1분의 Q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열효율의 한계. 자,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일부는 항상 저열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열효율이 항상 1보다는 어떻다? 작다. 그죠?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카르노 기관이 나오는데요. 자, 카르노 기관 요거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신경 써서 잘 좀 봐둡시다. 자, 카르노 기관은 우리가 일단 열 효율이 가장 최고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기관을 우리가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만 이루어진 열기관입니다. 자, 등온 과정이란 거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단열 과정도 배웠어요. 그죠? 등온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말하고 단열은 주변이랑 열교환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죠?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고열원의 절대 온도와
저열원의 절대 온도의 비로 결정이 된다. 자, 보면 E는 1-T1분의 T2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얘는 뭐냐면 그러면 효율이 클수록 크려면 어떻게 되죠? 1에서 요 값이 작을수록 되겠네. 그죠? 이 값이 작으면 우리가 이 값이 커지는 거니까 효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들어간 우리가 초반에 고열원의 온도와 저열원의 온도차가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 값이 클수록, 그죠?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효율은 어떻다? 높아진다더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의 의미, 좀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해 봤습니다.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 효율은 높아진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온도가, 자, 우리가 저열원, 얘를 점점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T2 값을 우리가 계속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0K인 저열원이 없습니다. 얘를 0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이상적인 열기관의 열 효율도 1보다는 항상 어떻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화학에서도 말했죠. 0K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 알아두세요. 온도가 0K인 기관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얘를 0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2는 1 마이너스 얼마만큼이라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이 높아도 1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자, 요 과정 별표 한번 쳐봅시다. 별표 쳐주세요. 색깔 다른 색깔 선생님 쓸게요. 중요합니다. 자,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순환? 카르노는 아까 두 가지 과정만 갖고 있다 했어요. 자,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과정? 등온 과정. 또 하나는 단열 과정. 그렇죠. 딱 두 가지 과정입니다. 자, 보면 자, 순환 과정. 온도가 일정한 압축 팽창 과정과 열의 출입이 없는 압축 팽창 과정을 가진다. 자, 좀 전에 말한 온도가 일정한 압축. 글씨를 보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해석 좀 잘해주시고 선생님 강의 잘 들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과정이죠? 등온 과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열의 출입이 없다. 자, 열 출입이 없다. 이건 무슨 과정? 단열 과정이구나.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온도가 일정하다. 얘는 등온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 자, 그 아래 거 카르노 기관에서의 열 효율은 뭐냐면 절대 온도가 T1인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에 일을 하고 절대 온도가 T2인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카르노 기관에서 열 에너지와 온도 사이에는 자, T1분의 Q1, T2분의 Q1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거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T1분의 T2 뭐를 바꿀 수 있다? Q1분의 Q2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에너지 효율, 열 효율 2에서 2는 Q1분의 W였는데 자, 얘는 어떻게 바꿨죠? 1-Q1분의 Q2였죠. 그죠? 얘는 1- 또다시 T1분의 T2로 바꿀 수 있다. 자, 이 값은 항상 어떻다? 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카르노 기관에서의 순환 과정이에요. 자, T1 과정, T2 과정 있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가 어떻다? 높은 거고 그다음 원점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죠? 요거는 단열 과정을 뜻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떤 과정이다? 카르노 순환이다. 자, 이렇게 카르노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연력화학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연력학 제 2법칙의 핵심인데 가역과 비가역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자, 가역과 비가역은 뭐냐면 가역 현상은 뭐냐면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역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비가역 현상은 외부에 변화를 남기지 않고는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현상. 자, 이걸 우리가 비가역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종이를 우리가 종이 같은 걸 꾸겼어요. 다시 흔적 없이 완벽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 있어요? 없겠죠. 그죠? 자, 이건 뭘까? 가역일까 비가역일까? 비가역이죠. 그죠?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는 상태. 자,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진동하는 진자. 자, 진자가 이렇게 있어요. 진자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매달아서 쇠구슬 하나 매달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죠. 자, 이걸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얘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래요. 공기 저항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죠? 자, 이거는 가역 과정인가 비가역 과정인가? 다시 원래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또 갔다가 돌아오고 계속. 그죠? 이거는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 네, 맞아요. 가역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기 중에서 얘가 일어났어요. 자, 그럼 공기 저항이 분명히 있겠죠. 얘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랑 계속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기랑 계속 부딪히면서 공기 저항이 생깁니다. 자, 공기 저항에 의해서 점점 진폭 자체가 줄어들다가 멈춰버린다.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을 이렇게 여기서 딱 놨어요. 그러면 얘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튕겼다가 내려갔다가 튕겼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높이가 낮아지다가 나중에 멈추겠죠? 자, 이거는 가역이에요? 비가역이에요? 이거는 비가역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역과 비가역 구별할 수 있겠죠? 바로 원래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역,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거, 이걸 비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연력학제 2법칙,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자,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연력학제 2법칙의 의미. 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연력학제 1법칙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만 결코 스스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면 향수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지나면 향수 냄새가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이렇게 퍼져서 우리 교실을 꽉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향기가 나간 거는 이거는 가역입니까? 비가역입니까? 향기가 퍼져나간 거는 비가역 과정이죠. 왜? 지금 나갔던 향수 입자들이 다시 원상복귀 딱 선생님 얘들아 다시 돌아와 하면 쭉 몰려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비가역이다. 자, 방향성은 자, 향수는 뿌리면 여기만 냄새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향기가 퍼져나간다. 방향성 어떻게? 퍼져나가는 방향이죠. 그죠? 퍼져나가는 방향. 자, 이걸 우리가 무질서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조금 이따 표현할 엔트로피란 이야기를 쓸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볼게요. 연력학 2법칙의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자, 요거 잘 봐주세요. 열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1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습니다. 자, 1은 모두 열로 바꿔줄 수 있지만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는 없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이동시킨다.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죠. 자, 뜨거운 물체, 여러분 라면이 있어요. 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뜨겁게 먹고 싶어. 자, 뜨겁게 먹고 싶은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점점 식죠? 식어가요. 그죠? 열은 고열원에서, 라면에 있는 뜨거운 열에서 주변에 있는 열로, 저열원으로 에너지는 나간다. 열이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원하게 얼음을 계속 먹고 싶은데 얼음이 계속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얼음은 어떻게 좀 지나면 녹아요. 왜?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가 막 흡수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열을 보내주는 거예요.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동합니다. 이해되겠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서한 정도, 자, 밑줄 쳐주시고요. 선생님 좀 전에 말했던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 자,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다림질을 정말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시간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구김이 가죠. 구김이 갑니다. 그래서 이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새 책상을 샀어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쓰고 싶은데 시간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낡아지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엔트로피는 항상 방향성이 일정한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집안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했어요. 방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어지럽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느낌인가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력학체 2법칙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자, 이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보면 기체 분자의 퍼짐 현상 이렇게 나왔는데, 자, 칸막이에 작은 구멍을 뚫었어요. 자, 여기 한 곳에 기체를 다 모아놓고 여기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자, 구멍을 여기다 뚫었더니 얘가 저절로 퍼져나가서 두 방에 골고루 이 냄새가 퍼져나갔다. 이 분자들이 여기에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한쪽 방에만 모이지 않는다. 얘네들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때요? 얘가 자꾸 넘어가죠? 그죠? 자, 잉크방울의 퍼짐. 물 속에다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시간 지날수록 어때요? 잉크방울 그대로 냅두고 싶지만 시간 지날수록 얘는 점점 섞여서 이렇게 다 퍼져나간다. 다시 얘들아 원래로 돌아가 짠 하면 바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겠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자, 중력이 물체한 일 때문에, 자, 마찰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자, 마찰이 생기면 열이 나오죠. 그죠? 분자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전환이 되어 물체가 정지하여 지나가다 정지해요. 정지한 물체는 자발적으로 빗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정지했어요. 자, 정지했어요. 그러면 이 정지한 물체한테 다시 올라가 이러면 자발적으로 올라간다? 안 간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얘는 왜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죠? 에너지가 더 사용할 수 없는 더 낮은 형태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손실됐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연력학체 2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열기관은 E를 열로 바꾸는 장치이다. 맞습니까? 땡, 틀렸죠? 자, 열기관은 항상 뭐로? 열을 1로 바꾸는 장치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열기관이 작동할 때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일부는 항상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자,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일부는 항상 저열원으로 이동한다. 자발적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자발적으로 이동합니다. 자, 니은 맞아요. 자, 100% 열기관이 없기 때문에 열이 모두 1로 갈 수 있다? 없죠. 자, 없기 때문에 항상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일부는 항상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디귿.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 대한 저열원에 방출한 열의 비를 열효율이라고 한다? 자, 열효율은 뭡니까? 자, E는 Q1분의 고열원에서 내보낸 열분의 W, 일을 한 양이 되겠죠. 일을 한 양. 그러면 얘는 Q1분의 W는 Q1-Q2. 처음에 들어간 열에서 나중에 들어간 열만큼을 빼준 만큼을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들어간 열분의 얘가 일을 한 양. 자, 이거의 비를 뭐라고 한다? 열효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연력학체 이 법칙과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연력학체 이 법칙은 뭐였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자, 이런 이야기였죠. 그죠?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한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건 어떤 방향?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죠.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모두 일로 바꿀 수가 없다. 자, 이거 맞는 말인가요? 자,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연력학을 표현하는 5가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자발적으로 이동합니까?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요. 자,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맞습니까? 아니죠. 무질서도가 어때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가역현상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